솔직히 학원 안 보내고 뭐 애 둘 서울대 보낸 엄마 이야기 같은 건 그 엄마 아빠가 뭐 완전 똑똑해서 겁나 똑똑 아니 뭐 우리도 똑똑하고 야무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들을 탄탄하고 검증된 이론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이웃집 박사 언니입니다. 저는 서울교대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서 교육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fMRI, fNurse, 아이 트래킹 같은 신경 생리학적 장비를 사용해서 학습에 대해서 연구하는 뇌 기반 학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 정보들이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지 되게 고민 많이 되시죠? 저는 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원어민처럼 영어하게 됐어요. 라든가 저렇게 해봤더니 새 아이 스카이 보냈어요. 같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정보보다는 여러 아이를 데리고 어떤 특정 학습 방식을 시켰더니 인지 능력이 높아지더라. 같은 그런 검증되고 또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학원 안 보내고 뭐 애 둘 서울대 보낸 엄마 이야기 같은 건 그 엄마 아빠가 뭐 완전 똑똑해서 겁나 아니 뭐 우리도 똑똑하고 야무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을 만한 연구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런 지식들이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나 학습지 그만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첫째 아이가 1학년 때는 이제 한창 회사 규모를 막 넓혀가던 시기였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소위 뺑뺑이 돌린다고 하죠. 퇴근하기까지 시간을 벌려고 여러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잘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세상에,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뭐 아이한테 그걸 보낸 게 잘한 결정이었나? 뭐 아니면 우리 애가 좀 실증을 잘 내는 애인가? 실증 낼 땐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으로 말할 모든 영상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게 될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교육은 이제 아이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 명 한 명에게 맞춤으로 진행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교육의 원칙들은 있겠지만 한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방법은 이제 모두 다를 것이다. 이 말에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드리면 2013년도에 그 유명한 네이처지 있죠? 거기에서 학생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학습을 했을 때 신경 네트워크 연결이 증가했다는 걸 동구 크기 변화와 뇌 영상을 통해서 증명한 연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학생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학습 스타일이 다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학습했을 때 물리적으로도 신경망 연결이 더 잘 됐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학습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증거들은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엄마가 이랬다더라, 뭐 저 영상에서 저랬다더라, 이렇게 나도 따라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나나 우리 가족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에게 좋은 방향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가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니고 싶어. 아니면 뭐 엄마 나 눈 땡 학습지 그만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유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제대로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니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억지로 보낸 건지 아니면은 뭐 좋아하다가 갑자기 싫어진 건지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아니면 뭐 체력이 안 돼서인지 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파악하시다 보면 부모님 스스로도 그만둬야겠네. 아니면 그 정도 이유는 참고 보내야지. 이런 판단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관련 있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맞는 건 무엇인지 잘 적용해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아이는 딱히 다니고 싶지 않아 했는데 부모님이 보냈다. 그런데 다니기 싫다고 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자기 조절 학습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뭔가 지나친 자유를 주는 게 오히려 학업 성취에는 방해가 되더라 라고 주장을 해요. 물론 자율성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학습 동기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자기 효능감 이런 거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자율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가 그만두고 싶다고 말할 때 바로 그만두게 하는 건 하기 싫은 일도 꾸준히 해내야 하는 그런 성실성을 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은데요. 2022년에 독일에서 학생 3,880명을 3년 동안 종단으로 이렇게 연구한 논문에서는 성실성, 흥미 두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 거냐라는 걸 논의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둘이 성실성과 흥미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특정 과목에 흥미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흥미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성실하다면 특정 과목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성실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은 좋아하는데 영어에는 흥미가 없다 그러더라도 그냥 꾸준히 하는 습관이 잡혀 있다면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아이보다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거죠. 또 토론토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인 수잔 히디 교수는 흥미는 발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흥미 발달 4단계 모형을 얘기했는데요. 흥미가 발달하려면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 또 도전적인 과제 같은 것들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학습이죠.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흥미가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으면 흥미가 발달할 기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재미없다고 하니까 흥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도 해봐야 흥미를 느낄 기회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가 다니고 싶지 않아 했고 부모님이 그냥 학원을 보냈거나 학습지를 시킨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아이가 다니기 싫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없거나 성실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나 또는 흥미를 느낄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커리큘럼이나 뭔가 교육 방식 때문인 경우. 이 경우는 내가 아이를 보내고자 했던 목적을 다시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그 학원을 보내기로 결정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알아보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러면 그만둬도 되겠죠. 예를 들면 아이가 연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학습지를 시켰는데 몇 달 시켰더니 잘 하더라. 그러면 그만하면 되겠죠? 그 학습지를 시킨 목적이 연산을 잘하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연산을 잘 못해서 학습지를 시켰는데 나아지는 게 없다. 이래도 당연히 그만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 아이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해요. 기간을 너무 급하게 잡으시면 안 되고 또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교육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더하기 빼기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연산을 조금 쉽게 하거나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더라.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정답을 자꾸 못 맞춰. 이런다고 아이가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실 때는 아이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되고 뭔가 딱 성적, 뭔가 결과 이것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학습지를 선택한 목적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직 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이가 다니기 싫다고 해도 아이를 잘 달래서 조금 더 다녀보게 하는 그런 강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이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정답을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니는 학원이 너무 많거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체력이 안 좋아서 한두 군데도 소화하지 못하는 아주 저질 체력인 경우, 이 중 그 어떤 경우라도 체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장 그만두셔야 해요. 생각보다 학습에 있어서 휴식은 매우 중요해요. 2022년도에 Brain and Cognition이라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인지적으로 피로하면 뇌의 신경망 구조가 통합되는 게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긴 하지만 잘 써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감정에 있어서도 휴식은 정말 중요한데요.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상위 0.1%에 들어간다고 알려진 리사 교수는 인간의 감정은 타고난 게 아니라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이라는 감정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또 타이티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인간은 위장이나 심장 같은 그런 신체 내부에서 느껴지는 유쾌함, 불쾌함, 흥분됐는지 아닌지 이 네 가지 상태에 따라서 감정을 구성해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뭘 잘못 먹어서 뭔가 내장 기관이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뭔가 불쾌감, 그다음 가라앉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아이는 이 느낌으로부터 뭔가 짜증, 무기력함이라는 감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피곤하면 학습에 흥미를 느끼기는커녕 뭐 한다? 부정적 감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체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금방 지겨움을 느끼는 아이라면 혹시나 이 지겨움을 극복하고 뭔가 하기 싫은 일도 루틴으로 꾸준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학습은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게 학습입니다. 우리 새로운 장소로 여행할 때 새로운 길 가보는 거, 스마트폰에서 새로 나온 앱 사용해보는 거, 새로 사귄 친구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 모두 다 학습이고 또 생존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원이나 학습지를 잘못 골라서 아이가 싫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은 잠시 접어두시고, 사실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싫어도 해야 하는 거다, 그냥 하자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동기유발도 조금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아이가 나 이제 학원 그만 다닐래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셔라. 그 원인에 맞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연구들을 참고해서 부모님이 잘 판단해서 대처하셔라 라는 거고요. 만약 아이가 쉽게 지겨움을 느끼는 아이라면 지겹더라도 꾸준히 하는 그런 훈련용으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학습은 재밌게 하면 좋지만, 그리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모든 과정이 재밌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재미없을 때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인식을 이제 부모님도 또 아이도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막막하고 찝찝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저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도 많이 되고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서 괜찮은 방법도 찾아보고 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뭔가 현실적인 고민들을 탄탄하고 검증된 이론들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